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병약한 한풍제가 황천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궁궐내, 각 권력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암투에 끼어드는 서태후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서태후의 남편 한풍제는 당시로선 불치병에 가까운 폐결핵 환자였기에 사실상 누구도 그가 장수하거나 일반적인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워낙 색을 밝히는 스타일이었기에 몸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실상 그 옆에 붙어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황후와 여비 그리고 여인들 사이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의기비 서태후, 이 세 명의 여자들 모두 누구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조만간 사단이 날 것이란 각오를 하며 은연중에 뒷일을 준비하는데, 실상 이 세 여인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들 뒤에 진을 치고 있는 그녀들의 비호 세력이 중요한 것인데, 말이 준비지 실상은 무서운 암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한편에서는 한풍제의 여인들과 엮인 상황이든 아니든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세력들의 암투가 진행되는데,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특히 당시 세력권에 속해 있던 그룹들은 황제의 동생 공친왕의 모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또한 한풍제를 보좌하며 막강한 세력을 키운 숙순의 조직 역시 눈여겨보면서 이 두 세력, 즉 공친왕 측 세력과 한풍제의 근위 조직인 숙순과 엮인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여 실질적인 실력 행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 누구도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모르는 자가 없는 것이 조정 안 밖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반 의도를 의심받는 사이 암암리의 궁궐은 물론 청나라 자체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움직이는 세력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조정 내에서 실질적인 파워 그룹을 형성하지 못했었지만 서서히 고개를 들고 주위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한 외척이었죠. 요즘 쭉쭉 빵빵한 딸 하나 있으면 팔자 고친다고 하듯이, 물론 고관대자급 집안의 일이긴 하지만 집안의 딸내미를 일단 궁에 밀어넣어 황제 곁에 붙여 놓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이 상황에서 외척의 개입은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당시 황실에서의 모든 일의 정보와 한풍제의 귀속에 자유롭게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는 외척들이 아닌 숙순이 움켜쥐고 있었고, 황제는 그의 말이라면 실상 음모에 가까운 것이라 해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었기에 아무리 외척들이라 해도 그런 현실 속을 파고들어 뭔가 확보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건 역시 현실이었죠. 위기비 서태후의 동생 복진 역시 얼마 전 황제의 동생 순왕의 여편네 자리에 들어 앉아 있었기에 공실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나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과 생각을 100% 까놓고 상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의심과 조심성 많은 의기비 서태후는 생각합니다. 친동생이 궁에 들어온 지 이미 8개월이 지나긴 했었지만 얼굴을 본 것은 10번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황제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조심스럽고, 상황에 따라선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황궁이었고, 따라서 권력은 황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손에 넣게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현재 실세는 숙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황실과 조정의 상황은 그 어떤 실세라 하더라도 계속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 1초도 방심할 수 없었고, 특히 황제가 골골대기 시작하면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누구도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족건물에 나타났고, 조정과 황실에서 나름 한가닥 한다는 자들과 황실과 신락 같은 연결고리라도 걸쳐있는 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쏟아지는 날벼락을 피하기 위해 작당을 하거나 몸을 사리기 시작하며 암투라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싸움에 의비비 서태후가 참전하는 것은 당연했고, 누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우군이 필요한 건 역시 당연한 일이기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동생 순왕의 아내 복진과 대화해보면 순왕의 생각도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녀를 불러 의종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복진은 얼마 전부터 남편 순왕과 은밀히 대화하며 생각한 남편은 너무 젊고 형인 돈친왕은 양자로 궁을 나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지할 사람은 유가 즉 한풍제의 바로 아래 동생인 공친왕뿐일 것이고, 얼마 후 다가올 한풍제의 생일날 그가 황제와 만나 후일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의기비에게 하죠. 그의 말을 듣고 난 의기비 서태후는 웃으며 그녀에게 우리가 황실과 황제에 관해 뭔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들은 벌써 계산이 끝난 상황일 것이고, 황제는 숙순의 말을 듣자마자
만수절의 관계관청에 직접 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행제소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분부를 군기처에 내리셨단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에 복진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어 버렸고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하여 비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호수였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낙담하며 수륙은 언제나 이런 수를 쓰는데 그토록 유교가 황제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결국 그만큼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복진이 말하자 의기비는 작지만 자신감이 넘쳐나는 목소리로 내가 있는 한 걱정할 것 없다. 돌아가서 칠야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거망동으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해라. 하며 안심도 시키고 주의도 주는 말을 하죠. 그런 가운데 만수절 전날 연극을 보는 행사가 종일 진행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병약한 한풍제가 6월의 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 급히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자 황후는 가슴이 덜컹할 정도로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상태를 알아오도록 시키며 참고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전 대신 숙순과 경수 그리고 순친왕 협편 3명은 천자의 근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속속 황제가 있는 곳으로 밀고 들어가 표면적으로는 안위를 위함이었지만 실은 3명 모두 황제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었죠. 사실 한풍제의 건강 상태를 보자면 당장 꼴까닥 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간단하게 막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종종 오늘이냐 아니면 내일이냐 하는 소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끈질기다고 할 정도로 꼴까닥 선을 넘지 않고 버티기에 뭔가 노리고 있는 자들은 더욱 피곤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순위가 됐을 때 보이는 움직임을 보고 다른 인간들의 속내를 서로가 읽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오히려 이때 다들 더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조정 내부와 외부에서는 황제의 건강과 현 상태에 대한 유언비어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실세들을 제외한 많은 관리들조차 여러가지 유언비어 속에서 유독 불길한 내용의 것들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기에 만약 큰일을 치르게 될 때 과연 어느 쪽에 빌붙어야 살아남게 되고 또 득이 될까 하는 눈치를 보느라 역시 바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만수절 이후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지만 이틀 뒤 황제가 평상시처럼 군기를 접견하고 정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포봉이 도착하자 결과적으로 황제의 성체 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일순간 모든 유언비어는 사라져버렸고 동시에 또 다른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다들 여름을 잘 보내게 되면 가을부터는 성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왔지만 여름이 다 지나가는 때였지만 한풍제의 건강은 차도가 없었고 폐결핵을 앓고 있는 그가 감기까지 들어 건강은 더욱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죠. 이때부터 황제는 황후를 자주 부르거나 직접 후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 숙순 등 실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미래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죠. 그해 7월 12일은 황후의 생일이었고 황후가 극구사양했지만 한풍제는 마치 마지막 할애를 하려는 듯 성대한 잔치와 연극 마당을 준비시켰는데 문제는 당일 연극 한 편이 끝나기도 전에 황제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는 일어나 궁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 이는 얼마 전 만수절 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황궁에 돌아간 한풍제는 침상에 누워 어이에게 진맥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어이의 입에서 항상 만한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말은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었지만 항상 진맥을 본 후 하는 말로서 사실 그의 표정은 입에서 나온 말과는 전혀 달랐기에 함께 있던 숙순 등은 그 말과 함께 퇴청하여 진승문을 불러 너는 돌아가 황후님께 황제께서 부를 수도 있으니 대야가가 그리 멀리 가지 않도록 말씀해달라고 전하도록 해라. 하고 말합니다. 순간 궁궐 안에 황제의 목숨이 딸랑거린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그 소리는 의기비 서태후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왔기에 과거 그에게 총애를 받던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났지만 지금 한가하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의기비는 당장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며 대야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의기비는 여러 가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대야가에게 어머니를 반드시 태후로 봉하라고 대신들에게 말하도록 훈련을 시켜왔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시기인 것이죠. 만약 어린 대야가가 황제가 아직도 꼴까닥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의기비에게는 즉시 엄청난 화가 돌아올 것이고 그렇다고 말하는 시기가 너무 늦게 된다면 황후에게 그 자리를 뺏기게 되어 결국 그녀가 생각하는 양궁병존의 계획은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풍제가 꼴가닥하기 일보 직전에 직면하자 부중궁궐의 실세 중에 실세인 숙순과 황제의 동생들, 즉 유야 공친왕과 칠의 순왕과 황후와 그 외척 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기비 서태후의 세력 등은 각기 자리 확보와 본격적인 힘겨루기 및 세력 확보에 돌입하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